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출고한 그 BMW 3GT 차량을 토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구매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뭐 불안한 감정들 뭐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할 만큼 혹시라도 내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제가 주변에 물어볼 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BMW 차량을 출고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앞으로 저와 같은 과정을 밟으실 분들이 좀 미리 한번 맛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찍게 된 부분이고 단 국산차나 뭐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런 타 브랜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까지 알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참조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BMW 3GT를 출고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월 달부터 그 유튜브 많은 영상을 좀 참고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모션 영상을 좀 많이 봤고요. 다양한 유튜버 분들의 그 영상을 토대로 저 나름대로의 할인 기준선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에서 가장 많은 할인을 어떤 분들은 뭐 얼마로 이제 책정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얼마로 책정하셨는데 한 그 정도에서 이제 할인을 받으면 합리적이겠다. 뭐 이런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3월에 이제 저의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던 차는 이제 원래는 산타페를 이제 앞으로 나올 신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그 차량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 조금만 더 지불을 하면 이 3GT 차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의 좀 조언을 얻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바리안의 아는 지인을 두고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면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소개를 토대로 제가 좀 BMW 구매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조금 더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좀 세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분께 첫 견적을 굉장히 잘 받았기 때문에 또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견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첫 견적을 토대로 다른 또 딜러사의 기존 견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또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견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금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유튜브 영상에서 절대로 한 딜러사만 가지 말고 다양한 딜러사를 가서 또 이렇게 알아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발품 파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클럽 BMW GT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다 일일이 전시장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저도 지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페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구매를 하신 분들, 선배님들, 그 딜러 분들 좀 저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또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근데 이제 바바리안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분이 조금 더 잘 쳐주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도 같이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연락을 드릴 때 팁을 좀 드리면요. 이제 문자 메시지 송신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네, 안녕하세요. 뭐, 누구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어, 뭐, 저기 시간 가능하실 때 연락 주세요 하면은 이제 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답장이 오거나 하겠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렇게 연락을 드리면, 어떤 모델 살려고 하세요? 뭐 어떤 색상 살려고 하세요? 이런 과정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저 이런 거 살 건데, 제 정보를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한 번 더 거쳐야 될 과정을 덜 거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월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요. 뭐뭐 팀장님 안녕하세요. 누구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제 정보 확인하시고 꼭 견적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세요. 그냥 연락 주세요 하지 마시고 견적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견적서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써주셔야 되냐, 어떤 모델을 사고 어떤 등급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색상, 그리고 시트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월에 구입할 것인지, 언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모션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 시기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등본상 거주 지역, 그리고 구매 방법, 할부냐, 리스냐, 그리고 고객 유형,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기존 견적. 사실 이 8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뭐 얼마를 받았는데, 그리고 딜러 서비스는 뭐뭐뭐뭐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더 해주실 수 있느냐? 사실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를 받고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모터스에서는 저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견적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못 해드릴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두 분은 제외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세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 해당 두 분은 기존과 금액을 같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인 금액은 같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이제 한 얘기가, 동성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이 몇 번이냐 만약에 들어가면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를 설득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딜러 서비스에서 기존에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 한 가지 더를 추가해 주겠다 했던 게 이제 코일 매트를 더 추가해 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모터스에서는 이제 기존 할인보다 50만 원 더 들어간 금액으로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러 서비스에 관련된 또 어떤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저는 이제 다양한 또 이렇게 딜러분들께 연락을 받았을 때, 요 정도는 공통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틴팅 부분입니다. 자, 틴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딜러님들께서 스미스 클럽 T1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보통 그걸 좀 많이 해주시고, 뭐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필름을 쓰고 싶다 하시면 뭐 추가 금액을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블랙박스는 순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PPF 시공, 그리고 하이패스 이렇게 좀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PPF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필름 같은 거를 어디다가 붙여주시느냐도 약간씩은 다른데, 도어 컵과 도어 엣지 부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 부분에도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유리막 코팅과 PPF 시공은 어차피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랫동안 붙일 이 틴팅 필름을 좀 더 좋은 거를 해라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뭐 아예 됐다, 다 필요 없다 그래라, 네가 네 돈 주고 한다 그래라, 그래서 현금으로 할인해 주기를 요청하라 라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자를 이제 보내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자, 견적서를 이제 보내주셨겠죠. 자, 이 견적서를 보면은 내가 얼마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대 비용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할인해 줄게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대 비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이 차를 살 때 얼마의 차를 샀느냐는 견적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얼마 할인 가능한가요 하면은 딱 그 할인 금액만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 부대 비용이 다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았는데 저도 받아보니까 이 딜러사별로인지 아니면 그 딜러마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취등록세랑 공채 탁송료, 기타 등록비를 합한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좀 많이 차이 나는 데는 거의 뭐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16만 원, 17만 원 정도면 틴팅 필름을 한 단계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차량을 꾸미는데 사용하고 싶은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를 반드시 비교하셔서 딜러분들을 할인 금액은 같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중에서 이 딜러사, 요 딜러사, 요 딜러사는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 그 딜러사에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바바리안 기존 견적 내주신 분과 동성, 도이치, 코오롱 이렇게 네 군데를 했는데 왜 그러면 가장 그 합리적인 금액대에 딜러사와 계약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딜러사와 계약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저는 이제 3월에 프로모션을 적용받아서 견적을 뽑았던 거고요. 제가 구입하는 시기는 4월이에요. 그래서 4월이 되면 또 프로모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네 군데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하면은 딜러님들이 이 정보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함,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가상계좌를 부여해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바바리안 그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뵙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뭐 믿을만 한 분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카페에서 가입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분들은 제가 실제로 대면하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또 알지도 못하는 분을 또 소개를 받은 거니까 더 걱정이 돼서 이 주민번호 보내도 되나 더 나아가서 여기 가상계좌에다가 내 금액을 돈을 보내도 되나 막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상계좌를 부여받았더니 뭐 주 동성 주 도이치 뭐 요렇게 또 회사 이름이 예금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을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그분들 근무하시는 전 시장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는지 여부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와 한번 대조를 해보면서 실제로 믿을 만한 분인지 한번 전화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느낌은 사실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바리안 모터스는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바리안 도이치 동성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돈을 내도록 했는데 코오롱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카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물어봐서 그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약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4월 달에 다시 연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4월 6일 정도였나요? 그때쯤 되니까 이렇게 딜러사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프로모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도이치 모터스에서는 저한테 지난달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심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BMW의 어떤 그런 코로나로 인한
그 물량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전달과 프로모션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이치에서는 기존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주려고 했던 것보다 100만 원 더 적게 해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팀장님이라고 제가 불렀죠. 팀장님, 제가 첫 견적을 너무 잘 내주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너무 좋은 좀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좀 바바리안에서는 좀 취소를 하고 도이치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이제 윗선에 좀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니 기존과 또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바바리안, 도이치가 어떡하지? 근데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바바리안보다 코일 매트를 하나 더 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오롱은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할인 금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대기 뭐 1번이었죠. 네, 대기 1번이었는데, 할인 금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빠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코오롱에서 연락이 와서, 차량이 배정이 곧바로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액도 프로모션도 이제 지난달하고 동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미련 없이 바바리안과 도이치를 계약 취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배정이 끝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제 계약 취소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이치 바바리안 동성을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받는 데는 약 한 8일 정도 걸렸는데요. 특히 좀 저는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 동성에 굉장히 좀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성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낼 때도 그렇고, 이 취소할 때도 그렇고, 어떤 뭐 계약금 낼 때는 또 인증번호를 주세요. 그럼 인증번호를 저한테 날라온 거를 알려드리면, 그러면 바로 전산으로 이렇게 가상 계좌가 형성돼서 이렇게 바로 제시가 되는, 굉장히 좀 컴퓨터가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동성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계약 취소할 때도 굉장히 빠른 환불이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바바리안이랑 도이치는 뭐, 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환불이 언제쯤 된다라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를 뜯길 것 같아라는 그런 불안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좀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은행 대출을 하려면 뭐 알고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 있어야 되더라고요. 차량 번호도 뭐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뭐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스텝을 밟아 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또 연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오롱 모터스에서 이제 저희와 계속 같이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예, 그러면 코오롱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을 연계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은행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은행 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은행 직원을 연결을 해주셨어요. 본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저기 대출을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때 당시에는 좀 당혹스럽고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딜러하고 은행 직원이 같이 좀 합심해서 저를 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때까지도 제가 딜러님을 실제로 뵌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돼도 괜찮은 부분인지,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했다가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큰 돈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아닌지, 막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봤더니,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봤더니, 은행 직원이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 다 이렇게 하나은행 앱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제 앱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그걸 보고 은행 직원이 확인하고 뭐 그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서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좀 안심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 대출을 진행하면서 또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동차 보험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DB 다이렉트에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까지 딱 다 하고 나서 이제 차량 인수를 하게 됐죠. 참고로 이 다이렉트에다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하시는 게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인수를 이제 하러 갔는데 사실 이때까지도 이제 딜러님하고 저는 이제 온라인상의 만남이었잖아요.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량 인수를 하러 전시장에 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그 카운터에서 물어보시길래 아, 네, 저 누구누구 대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 약속은 되신 건가요? 약간 좀 의아하다는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좀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약속 됐는데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계십니다. 네, 2층에 가 계세요? 2층에 올라갔는데 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인수할 차량을 이제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또 사은품 같은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배치하시고 하시느라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는데 그 올라오기 전까지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막상 딱 뵀는데 저를 모르시는 건 아닐까. 나는 누구랑 계약을 했는가, 막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좋은 차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이런 걱정, 불안이 생긴 그 원인을 좀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구매 절차와 실제의 구매 절차가 너무 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 괴리감 속에서 제 불안이 자꾸 증폭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은 단계를 밟아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이거를 알고서 접근을 하신다면 어차피 더 좋은 일로 이렇게 좋은 차량 구매하는 건데 마음 편하게 구매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뭐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계시겠지만 앞으로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문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